안녕하십니까. 법알목 아이디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1티어 국선 변호사라고 치면 이분이 나오십니다. 부당거래와 검사 외전에서 영혼 없는 국선 변호인 연기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국선 변호사란 바로 저런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준 분인데요. 제가 어쨌든 이동석 씨 국선 변호인이고요. 바로 영혼 없는 국어책 낭독 연기의 달인 조연 배우이자 감독이신 황병국 씨입니다. 제가 많이 좀 바빠가지고 경찰 조사 때는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국선이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정신 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네, 이 장면을 보시고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 존재하나요?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사담을 주고받을 때도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화 통화로 이렇게 화를 내는 변호사를 본 적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많이 좀 바빠가지고 경찰 조사 때는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이 국선 변호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변호인이 바쁘다고 경찰 조사 좀 참석 못하고 막 그럴 수 있나요? 네, 일단 영화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일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런 장면을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이 붙지를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현재 재판 단계에서 붙게 돼 있고 물론 최근에는 구속 사건에 대해서 논스톱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또 도입이 돼서 구속 사건은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변호를 받게 됩니다만 이 영화가 나온 시점에는 아마 그런 제도가 없었을 거예요. 사선 사건이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래 경찰 조사 일정 자체가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으면 변호인하고 조율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경찰분들도 수사관분들도 아예 그냥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일정을 체크를 해서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날짜에 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 조사 단계 이후에 이 둘이 만난 거니까 당연히 경찰 조사에 참석 못한 거 이거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석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국선 같은 경우에 바빠서 참석 못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놀렸군요. 그런가요?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들께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그 피고인은 어디다가 따져볼 수는 있을까요? 사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선정을 해서 재판부에 배당을 해주는 형식인데 만약에 이런 모멸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이 1년 주기로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평가? 이런 걸 할 때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놔서 다음번 국선 변호인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정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방법입니다. 얘 좀 징계해 주세요 이러고. 물론 이 정도로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진정 이런 소리 하면은 이러실 것 같아요. 진정 같은 소리 하지 좀 마세요. 정신감정 안 맞나요? 정신감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네, 이 장면에서 피고인은 정신 감정을 원합니다. 변호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어디에다가도 정신 감정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스스로 못해요? 대부분 판사님들은 변호인이 붙어 있으면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더 중요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신 감정 같은 경우도 정신 감정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변호인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볼 때 정신 감정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다라고 하면 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당사자가 강력하게 판사님 저는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판사님 재량에 따라서
정신감정을 그래 뭐 받아볼 만도 하겠다라고 하면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신변님도 국선 변호인 활동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신변님께서 우리 이 1티어 국선 변호인 이분한테는 못 미치시겠지만 국선 변호인은 이렇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선 변호를 맡게 되면 대략 한 3-40만 원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임료를 지불한 분들에 비해서 열성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제 봉급을 받으시면서 이런 분들은 판사 루트를 타시는 분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또 저처럼 이렇게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선 사건을 맡으시는 분들도 변호사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살려서 봉사 정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자랑하고 있죠? 너무 대놓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국선 변호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세요.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1티어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